9월 17일부터 2주간 이어진 아이슬란드 투어.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 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광고 나와도 반가운 자전거 광고. 페이트 찾아봅시다. 2시 10분 거거든요? 2시 5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오, 최첨단. 지금 제가 1층에 있으니까 2층으로 이동해서 와. 이거는 연어, 이거는 고다 치즈. 3만원 정도 나왔어요. 빈보비스마가 어디 가도 있어요. 자전거는 역시 써들로. 추워요. 이것만 사자, 이것만. 야, 근데 핸들. 30분, 3분 안에 먹고 갈 거예요. 땡큐. 바이. 하루 먼저 아이슬란드에 떨어진 저는 레이카비크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짐을 풀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북유럽풍의 아름다운 거리. 바보같이 고프로 세팅을 이상하게 해서 영상을 못 건졌지만 저녁으로 먹은 피스앤치스는 천상의 맛 그 자체. 와, 역대급이었어요. 영국보다는 무조건 맛있어. 다음날 차를 렌탈한 뒤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일행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8명 승합차 하나에 캐리어와 제 자전거까지 모두 싣고 이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됐어! 품질은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할 바가 아니에요. 괜찮아. 딱 그런 거 8개 정도 되는. 이 정도? 이 정도나 아니면 요것도 괜찮아. 와, 고기 장난 아니다. 공간 자체가 냉장고야. 저녁에 맛 한 번 더 들릴 거니까 지금은 점심 먹을 거만 사려고 왔어요. 멋있어. 보는 데마다 풍경이 달라요. 요 플레이 빵. 굉장히 여기 한번 커피? 상상이 안 가. 커피 맛있는데 약간 색깔도 얼마 전에 추석이라서 좀 왜 이랬어요? 아니 상원이 봐봐 이것도 그대로 다 찍고 있어. 첫 여행지는 싱벨리언 국립공원.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역으로 매년 2년씩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어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틈새 실프라에서 저희는 스노클링을 예약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업체는 다이바이에스. 제 인생 첫 스노클링이라 정말 떨렸지만 저희가 입는 건 드라이슈트. 물에 빠지고 싶어도 가라앉을 수 없는 전신 구명조끼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를 했습니다. 참, 실프라는 싱발라방 호수에 있으며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인 랭요풀에서 놓은 물이 오랜 시간을 걸쳐 화산 용암층을 통과하여 정화되어 바로 마실 수 있는 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 하지만 많이 마시면 저처럼 화장실 가고 싶어지니 조금 내리세요. 물을 싫어하는 저희 일행 절반은 근처에 있는 금빛 폭포 굴포스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 하나인 굴포스. 아이슬란드에서 포스는 폭포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물벌어와 압도하는 폭포의 크기, 자연의 신비함과 압도적인 스케일 속에 아이슬란드 여행이 시작됨을 느낍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저 위에서 보고 싶다는 지 그러니까. 이후 다같이 방문한 첫날의 마지막 장소는 게이시르.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유황 냄새가 우리를 반깁니다. 아이슬란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황 냄새를 생각보다 자주 맡게 되는데 예전 뉴질랜드 로토로아가 생각나더라고요. 영어 단어 게이저를 뭔가 잘 풀어서 읽으면 될 것 같은 이름, 게이시르. 10분에 한 번씩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고장이 나 있어. 다 우비 챙겨 있는 중. 저기로 갈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동쪽으로 1시간을 달려 셀리안즈 포스를 찾았습니다. 폭포 안쪽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안에서 빛을 바라볼 때 빛의 산란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바로 이 셀리안즈 포스. 아쉽게도 저희가 방문한 날은 날이 흐렸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도 멋진지 아이슬란드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포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무슨 이거 내 애들이 맞을 때마다 기절해서 점점 없어져. 저스가 줄었어. 야, 나 다 죽였어. 그거 아시나요? 셀란즈포스 근처에는 숨겨진 더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아보고 와서는 알 수 없는 폭포 글리오프라비는 셀란즈포스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구는 작고 좁지만 그 안쪽이 얼핏 보이는 장관, 물을 첨벙거리며 거대한 물줄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빙하 트레킹으로 유명한 솔레이오 마이쿨.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날씨, 하늘에서 두껍게 떨어지는 빗방울로 아직 여행 초기에 감기 걸리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빙하를 멀찌감히 바라만 보고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했죠. 굳은 날씨 덕분에 조금 일찍 숙소에 들어오게 된 우리. 빈부대에 들려 오늘 저녁을 화려하게 불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양고기 아니야.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폭립! 야 빨리 찬물에 좀. 일이야. 완전 육각형이다. 컴은 아니지 이거? 눈이. 아, 너무 흔한 풍경이에요. 잘 찍으려고? 영상이에요? 아 진짜야?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얼음 동굴을 들어갈 수 있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는 스카프탄펠 얼음 동굴 투어를 떠났습니다. 빙하 속으로 들어가 얼음 동굴 속을 탐험하는 경험,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사진을 찍은 요쿨살럼. 1000년 전에 생성된 빙산의 조각들이 떠다니는 신비한 호수입니다.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덕분에 몽환적인 물빛과 아름다운 빙산 조각들, 그 옆으로 다이아몬드 비치에 가게 되면 검은 고래 해변 위로 수백 수천 캐럿의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바닷물과 함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좀 멀리 운전을 해서 회풍까지 가는 날이기에 아쉬운 마음에 한 장소를 더 들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피사스 요쿨. 멋진 무지개, 저 멀리 보이는 드넓은 빙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이슬란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약 1시간 반을 달려 이제 회푼에 도착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조용한 도시 회푼. 아이슬란드에서 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모여 사는 듯한 느낌. 깔끔하게 정비되고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한 도시이지만 모든 게 하나하나 다 고급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틀을 머문 뒤 저희는 이제 동부를 떠나 북부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우선 굶주린 배부터 좀 채우겠습니다. 벌써 중반부에 진입한 이번 아이슬란드 투어. 잠깐의 쉼표를 찍으며 재정비를 할 겸 오전에는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봅니다. 지금 보여드릴 곳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끝을 따라 돌아서 야, 여기 천국이에요. 약간 무서운데? 천천히 갔다 와. 여기가 원래
점심시간이 되어 저희는 레스토랑 앞으로 모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부리러 갔다고 버스 레스토랑. 회푼에 왔으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 한 번 정도는 먹어줘야죠. 간단한 맥주나 와인 한 잔과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맛있겠다. 반지의 제왕이나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분위기, 아이슬란드에서도 그 느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을 딱 하나만 골라봐 했을 때 1초도 고민 안 하고 입에서 나올 바로 그곳, 스톡스네스. 회푼에서 약 20-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스톡스네스는 사유지라서 바이킹 카페라는 건물에서 티켓을 구매한 뒤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여기에서 캠핑이나 숙박을 할 수 있다던데 오로라 헌팅을 제대로 해보실 분은 한번 바이킹 카페, 숙박도 고려해보세요. 길을 따라가다가 저측으로 빠지면 나타나는 검은 모래 해변가, 저 멀리 베스트라 호른과 함께 얕게 깔린 물 한 개는 그 자체로 신비한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스카프타펠 국립공원에 위치한 훈다포스와 스바르티포스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가장 안쪽까지 진입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스바르티포스. 주상전리 폭포로 순간 제주도인가 싶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니 이문에 코오롱 아미노와터를 한번 타먹어볼까? 이런 좀 놀라운 생각이 들어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이슬란드 탑3에 손꼽히는 명소 디로울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신이시여, 바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바람의 언덕으로 이름을 바꿔볼라 할 것 같은 언덕으로 올라가니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스코가로 오세요. 스코가 포스는 항상 쌍무지개가 뜬다는 폭포입니다. 한때 이 폭포는 해안가 절벽으로 떨어졌다던데 지금은 쭉 밀려나서 멋진 물안개와 함께 무지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 검은모래 해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레이니스피아라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많이 불던 바람이 저희가 도착하니 더욱 썸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종 해안가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파도에 쓸려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인지 멀리서 바라보면서 해변을 감상했습니다. 오로라가 뜨면 비크 성당에 걸친 모습을 아름답게 찍을 거예요 라는 우리 아이슬란드 투어 큰형님, 비크 성당 어떻게 생겼는지 임장하러 한번 가보았습니다. 오늘 숙소는 좀 대단했습니다. 마중 나오는 호스트 아저씨의 저 위험 넘치는 코스, 오늘 저녁이 정말 기대되네요. 걸어야 하는 이유야. 도착. 참 오늘 저녁 저희는 첫 오로라와 함께했습니다. 물이 약해서 쫄질 않은 게 조금 아쉬워. I can feel you in my heart, you in my arms. I can feel
아침 일출 사진은 참을 수 없죠. 오로라 때문에 밤잠 설쳤던 피로감은 뒤로 한 채 멋진 사진 한 장을 위해 뛰었습니다. Heart overhead, and I guess love to watch the way you made me into a mess. Hands on my dress, neon red. 이제 저희는 남부 동부를 뒤로 한 채 북부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세이디스 피에르디르. 약 500km를 달려야 하는 날이기에 부지런히 움직여 봅니다. 아이슬란드는 명소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말 멋진 풍경이 도로 양옆에 펼쳐집니다. 차로 이동하다가 중간중간 멈춰서 경관을 즐겨주세요. 참, 저 바나나는 뭐냐고요? 마트에서 샀는데 안 익어서 숙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이디스 피에르디르, 다른 말로 세이디스 피오르. 가파른 빙하협곡을 의미하는 피오르 안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오로라 지수를 보니 이건 뜬다. 바로 카메라 들고 호숫가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두 번째 오로라. Been through the trenches, seen so many ups and downs, like we barely even touched the ground. I love you more each day, and I pray I can push my ego out the way. Let you know. 세이디스 피오르는 인구가 채 1000명이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어업과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 마을이 전 세계로 유명해진 건 바로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 나의 촬영지였기 때문. 제가 자전거를 가져간 건 바로 이 다운힐을 타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영화 주인공이 되어 인생 최고의 다운힐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Try to turn back the hands of time. Oh, I'll be standing right there in the middle of a circle with my arms out wide. Try to turn back the hands of time. One shining moment. Oh, I remember when you used to call for me. No sooner or later you would fall for me. It was all for me. 저희는 북부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아크레이리로 이동하기 위해 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난 엄청난 바람과 마치 용오름 같은 회오리, 자연의 무서움과 신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신의 폭포라는 이름의 고다포스, 북부 미바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입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발이 내려와 강줄기의 발자국을 꿍하고 찍어 놓으면 이런 폭포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 포스에 비해 얕고 넓게 펼쳐진 폭포 아래로 엄청난 양의 옥새빛 물줄기가 저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느덧 아크레이리에 도착, 저녁장을 보러 오늘도 보너스 마트에 들립니다. 다음날 아침 아크레이리에 비가 내립니다.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체력도 보충할 겸 오늘은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저는 할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파워짤 공동구매 소개 영상 제작. 아크레이리 중심에 위치한 멋진 공원에 나와 영상을 제작했고 이후 일행과 함께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잠깐만. 늦었어. 나보다 빨리 가야 돼. 저녁에는 고다포스를 배경으로 오로라 헌팅을 시도했지만 날도 흐리고 너무 추워서 철수. 다음날 아침 아크레이리를 떠나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깎아질 듯 가파른 절벽, 그리고 그 아래로 들이치는 거대한 파도. 이게 바로 아이슬란드 북부입니다. 말발굽 모양을 한 협곡 아스비르기. 거센 바람과 추운 날씨가 지속된 하루였지만 신기하게도 이 협곡 안으로 들어오니 감쪽같이 바람이 멎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에는 진입할 수 없다는 이곳 아스비르기는 안쪽 오솔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엘프가 숨어 산다는 멋진 호수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리는 분들은 꼭 한번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야, 여기 올라와야 된다. 바트나이 웨쿠틀 국립공원에 있는 데티포스. 북부에 진입한 뒤 영하의 날씨로 오락가락하면서 이미 여기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폭 100m, 높이는 45m가 넘는 거대한 폭포. 유럽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폭포라는 명성에 맞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40m 위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져 위로 안개처럼 솟아오르게 되고 장엄한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번 아이슬란드 투어 중 온천을 3군데 갔습니다. 이바튼 네이처베스, 스카이라군, 블루라군. 그중 시설은 가장 열악했지만 이게 진짜 온천이지 싶은 너무 자본주의에 때묻지 않은 아이슬란드 그대로의 온천은 아마 이 미바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도 정말 제일 좋았어요. 온천욕을 즐기고 온 우리는 나른한 기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인생 최고의 오로라 스톰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보실 영상은 오로라 스톰이 아닙니다. 진짜 폭풍이 몰아칠 때는 저 10발자국 넘어있는 카메라에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이 벅차오름과 함께 살짝 울컥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 한순간이라도 눈으로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야, 여기서 갈 걸 그랬어. 이 정도였으면. 우리 그때 야, 춤춘다, 춤춘다, 움직인다. 야, 분홍색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 지금 나와. Thoughts can be cruel. They're not mine to own. The space unravels when you let go. How to unfold when this knot is so tight. Each step is chosen to reveal the light. Days left wondering, am I back here again? The shadow inside, waking your soul. What's mine is lost to time, our home is in the space. The birdie walks the line, just use those wings and rise. What's there to hold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earching, but my heart decides. Thoughts can be cruel, they're not mine to own. The space unravels when you let go. 숙소에 있던 작은 항구 도시는 차도 거의 없고 깔끔하게 정비된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로라 덕분에 새벽 3시까지 헌팅한다고 돌아다녔던 저희는 아침엔 좀 쉬기로 했고 저희는 드론도 날리고 자전거도 타면서 어제의 오로라 여운을 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스나이페스네스 반도를 들어갈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슬란드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자연 경관이 한데 모여있는 서쪽의 스나이페스네스 반도.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았고 레이카비크의 수도에 좀 더 머물 것인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키르큐펠 한 번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스카이라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바튼이나 블루라군과는 달리 석회 함질 없이 맑은 자연수 온천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온천 중에는 가장 최근에 개장한 스카이라군. 그 덕분에 입구부터 시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정말 최신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14일간의 아이슬란드 여정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스나이퍼스네스 반도에 온 이유 중 하나, 463m 높이의 거대한 언덕 키르큐펠 산에 왔습니다. 아쉽게도 날씨는 예상대로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온 김에 보고 가자라는 마음에 저는 자전거까지 꺼냈습니다. 여행 막바지가 되면 원래 제정신이 아니에요. 키르큐펠에서 보는 오로라가 그렇게 멋지다던데 아쉽지만 저희는 키르큐펠 그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정말 뾰족한 삼각형이지만 뒤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키르큐펠. 언젠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로 들어갑니다. 인구 12만의 대도시이자 아이슬란드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겨울 내내 다른 곳은 꽁꽁 얼어붙어도 레이카비크 해안가는 따뜻한 바닷물 덕분에 우리나라 겨울 제주도 날씨 수준을 유지합니다. 물가는 상당히 비싼 편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하지만 2주간 쌓인 여독을 풀어내기에 제격인 블루라군이 있어 여행 초반이나 막바지에 많은 여행객이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스바르트젠기 지열발전소 옆에 건설된 블루라군. 지열발전 후 따뜻해진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이곳으로 흘러드는 구조로 풍부한 미네랄과 녹청색 조류와 이끼로 인해 연푸른 구름빛 온천수를 뽐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블루라군 인기는 좀 덜해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방문한 미바튼 네이처베스 스카이라군에 비해 물 성분이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좀 독하기 때문인데요. 미리 방문 전에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잘 맞는 사람은 이처럼 머드팩도 바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 저희는 레이카비크에서 기념품과 저녁 창거리를 구매하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And I'm the supervisor on this flight. Face masks are optional during the flight and seatbelts are in lock position. 인생에서 한 번쯤은 봐야 한다는 오로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전거 한번 타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간 미니벨로. 8명의 적지 않은 일행들이 서로 배려하고 즐기며 14일간 이어나간 이번 아이슬란드 투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쯤 아이슬란드 투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뜻깊길 바라며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